2012년도 2회차 일반 기계 기사 필답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그 난이도가 중 또는 중중상 이 사이에 애매하게 걸릴만한 회차가 돼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 없고요. 다만 이때의 학생들은 웜기어, 웜힐과 웜기어, 그죠? 웜기어 잘 안 나오는데 이거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다른 것들은 문제들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2012년도 2회차 문제, 이거 예전 학생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지금 학생들은 이거 풀게 되면 몇 점 정도 나오느냐 자고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35점 내외로는 받을 수 있는 회차라고 봅니다. 35점에서 또는 잘 푸시면 40점도 노려볼 만하다. 그러면 2012년도 2회차 문제 풀러 함께 출발. 첫 번째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작도 가볍게 가뿐하게 외접 스퍼기어 편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 지문 쭉 주고요. 자, 이렇게 주고 전달하 중 모듈 이수 구하는 문제 가뿐하게 풀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이거 스퍼기어죠. 이거 원동. 자, 원동 기어고요. 이거 종동 기어입니다. 원동은 구동. 그죠? 또는 주동이라고도 합니다. 종동은 피동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원동은 피니언이죠. 작죠. 피니언 기어라고도 하고 또는 작은 기어라고도 문제에 주어집니다. 종동은 큰 기어라고도 해요. 큰 기어. 그래서 이 기어는 이빨끼리 보세요. 이빨 이거 치차죠. 치차. 이빨이 있는 것들은 치차라고 합니다. 치차. 자, 이빨이 있고 이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원동이 이렇게 회전하면 종동이 이빨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죠? 종동이 딸려서 반대로 회전하죠. 동영상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기어가 좌회전해요. 이렇게 기어가 회전하면 이빨이 맞물려서 종동이 딸려서 회전하죠. 이 직경기만큼 속도가 감속이 되어서 원동에서 종동으로 동력이 전달됩니다. 그림 함께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비가 2대1인 외접 스퍼기어예요. 속도비가 2대1이라고 하면 원동이 회전하죠. N1입니다. 그리고 종동이 회전해요. N2죠. 속도비 I에서 N1분의 N2예요. 입력 회전수분의 출력 회전수입니다. 원동기의 회전수가 두 바퀴 돌 때 종동기의 회전수는 한 바퀴 돈다. 자, 속도비 2분의 1이고요. 이러한 외저 스퍼기어에서 전달하는 동력 H는 40kW입니다. 원동 기어가 축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축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고 종동도 마찬가지 축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동에서 동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어를 통해서 종동으로 동력을 출력합니다. 이거 아웃이죠. 아웃풋입니다. 이러한 전달 동력은 입력이나 출력이나 같아요. 40kW고요. 400rpm으로 동력을 전달한다. 자, 원동인지 종동인지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동으로 봅시다. 원동 N1이 되겠죠. 자, N1은 400rpm 됩니다. 400rpm. 축간거리가 90mm. 이 축과 이 축의 중심거리입니다. 요거 C가 돼요. 축간거리 C는 90mm. 허용 굽힘 능력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기어가 이렇게 회전할 때 원동이 종동을 밀어냅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전달력 F가 발생해요. 치면에서 보게 되면 원동의 이빨이 종동으로 전달력 F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이 종동의 이빨은 균열이 가지 않거나, 자, 균열이죠. 또는 기어 이빨이 이렇게 형상이 망가지는, 자, 이거 굽힘이에요. 굽힘. 그죠? 두 개가 발생하지 않는 허용 응력이 허용 굽힘 응력이 되겠습니다. 628MPa이고 치폭은 1.5M. 자, M 있죠? M. 요거 모듈입니다. 모듈. 여러분들 미터로 아시는 분들 많아요. 미터 M 아니고 이거는 치폭은 모듈에 대해서. 자, 치폭 이거 B는 모듈에 대해서 1.5 곱하기 모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치폭 1.5m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기어 이빨이 1.5m가 되려고 하면요 굉장히 큰 기계예요.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서는 기어의 이빨 폭이 1.5m가 될 만한 기계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주 조망만한 것만 나와요. 치연계수가 0.342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했죠. 자, 치연계수 0.342입니다. 이 치연계수가 대문자 y인지 또는 소문자 y의 치연계수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대문자 y인 경우에는 공식이 파이와 소문자 y, 소문자 치연계수를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y를 줄 경우에는 파이만큼의 값의 차이가 납니다. 이 치연계수가 0.1대, 그죠? 0.1을 얼마 이렇게 나올 때는 소문자 y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0.3 이상, 그죠? 올라갈 경우에는 대문자 y, 즉 파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치연계수가 0.341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해서 3개의 문제 나와 있습니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달하중 F입니다. F. 원동이 회전할 때, 이렇게 회전할 때 종동이 딸려서 돌아가죠. 그래서 이 이빨이, 원동의 이빨이 종동을 밀어내는 이 회전력 F를 구하라 라고 했죠. 회전력 F는 이거 힘이죠. 힘. 1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동력은 H죠. 힘 곱하기 속도입니다. 속도는 V입니다. 자, 이거 전달력입니다. 전달력 또는 전달 문제에서처럼 전달 하중이죠. 전달력, 전달 하중이에요. 그러면 힘은 F입니다. 전달력과 속도를 곱하면 동력이 나오죠. 여기에서부터 전달력 F는 동력을 원주속도 V로 나누면 됩니다. 문제에서 전달 동력이 나왔죠. 그리고 쭉 봅시다. 원동의 속도가 나왔고요. 축간거리 나왔습니다. 속비 나왔습니다. V 구할 수 있어요. 원주속도 V를 구해보겠습니다. 원주속도 V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1 N1이죠. 자, D1 N1. 자, N1이기 때문에 바로 넣고요. D를 구해볼게요. 자, D1은요. 축간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EC 나누기 1 플러스 속도비의 역수분의 1이라는 이 공식에 따라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축간거리의 2배죠. 90이죠. 90 나누기 1 플러스 속도비 역수기 때문에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역으로 놓게 되면 그냥 2입니다. 계산하면 60mm가 나오죠. 그래서 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 D1에 대입을 하게 되면 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회전수 N1은 400할 필요는 그죠? 400 나누기 60 곱하기 1000을 하고 계산하게 되면 1.256 m/s가 나옵니다. 따라서 대입하면 돼요. 전달 동력 H는 40kW인데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여기 와트로 넣어줘요. 40 곱하기 10의 3승을 해줘야 되겠죠. 와트로 넣어주니까 속도는 1.256 계산하면 전달력 F는 31,830.99N이에요. 와트로 넣어주고 뉴턴으로 나오죠. 문제에서 전달하중 킬로뉴턴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수점 1000자리에 올라가죠. 계산하면 31.83kN입니다. 전달하중, 전달력 F에 대해서, 자, 전달력 F는 원동이 종동으로 밀어주는 이 힘이다. 동력을 받아서. 그래서 속도로 나눠주면 전달력 F를 구할 수가 있다. 2번 문제, 모듈을 구하라. 자, 2번 문제, 모듈. M은 몇 밀리미터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모듈을 구하는데, 문제 보시면 모듈을 줄만한 것이 없어요. 굽힘응력. 자, 허용 굽힘응력 주어졌고요. 그리고 치폭 나왔어요. 치폭. 자, 허용 굽힘응력은 굽힘력, 굽힘 강도를 구할 때 씁니다. 굽힘 강도. 면합 강도에는 이거 안 쓰죠. 면합 강도를 구할 때는요. 접촉면의 응력 개수. 그러니까 접촉면의 허용 응력, 접촉 허용 응력이 들어가요. 허용 굽힘 응력은 굽힘 강도를 구할 때 씁니다. 따라서 굽힘 강도로부터 앞에서 전달하중 구했죠. 이게 굽힘 강도가 돼요. 굽힘 강도. 밀어내기 때문에 이 이빨이 버티는 강도가 됩니다. 이거. 따라서 1번에서 구한 전달하중은 굽힘 강도가 되고요. 이빨 gen지에서 이 굽힘 강도로부터 모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굽힘 강도의 공식을 보시면 굽힘 강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FV
FW. 자, FV는 속도계수, FW는 하중계수예요. 곱하기 시그마 굽힘 능력, B 기어의 폭입니다. 곱하기 모듈 그리고 대문자 치hen계수죠. 자, 대문자 치hen계수 여기 있어요. 첫 번째 기어의 2의 폭 B 있죠. 문제에서 1.5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 곱하기 모듈이 되죠. 따라서 이것은 1.5m이 되고요. 그리고 모듈 있고 y 대문자 치hen계수 y입니다. 자, 여기서 치hen계수가 0.342일 때 대문자 치hen계수 y냐 소문자 치hen계수 y냐 요거 말씀드렸죠.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소문자 y로 생각하시게 되면 파이를 한번 더 넣어주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0.313일 때는 파이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0.1일 때는 파이가 안 들어가 있다. 소문자다 생각하시고요. 자, 요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듈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모듈이 두 번 있죠. 그죠? 따라서 요거 날리고 요건 제곱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B는 1.5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모듈을 구하면 모듈의 제곱입니다. 제곱을 미리 뺄게요. 제곱을 하게 되면 전달력, 앞에서 전달 하중이죠. 굽힘 강도입니다. 굽힘 강도 F를 FV 속도계수 그리고 FW 하중계수입니다. 그리고 굽힘 능력 시그마입니다. 그리고 B 대신에 1.5를 주죠. 곱하기 대문자 치hen계수 y입니다. y 루트를 씌워주고 그리고 제곱을 버립니다. 모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중계수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중계수는 1로 두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 값 대입하고 여기에서 속도계수 구해야 돼요. 속도계수 FV를 구하는데 공식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1번에서 우리가 구할 때 원주속도 V를 구했죠. 원주속도 V는 얼마 나왔습니까? 1.256 m/s가 나왔어요. V가 10m, 초당 10m보다 작죠. 따라서 V 값이 원주속도 값이 10m 이하인 경우에는 공식이 3.05 나누기 3.05 플러스 V로 구합니다. 따라서 값을 대입하게 되면 3.05 나누기 3.05 플러스 1.256 하면 속도계수 FV 값은 0.707이 됩니다. 따라서 값을 대입하게 되면요. 굽힘 강도는 31,830.99 뉴턴 나왔고요. 이것을 0.707 속도계수 곱하기 하중계수 없으니까 무시해도 되고 1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굽힘 능력 628MPa 628MPa 곱하기 1.5 곱하기 치hen계수 y는 0.34입니다. 옵니다. 0.342 루트 씌워주고요. 계산하면 11.815 mm 나오죠. 자, 모듈 시험 치러 가시면요. 정수화를 해라 마라라고 있어요. 정수화. 자, 정수화 해라란 말이 있으면 요것은 12mm를 쓰시면 됩니다. 1mm 단위당 3.5 미만에서는요. 0.5mm 단위로 모듈이 있고요. 3.5 이상부터는 1mm 단위로 모듈이 있어요. 모듈 크기가. 따라서 정수화 시켜주거나 또는 뭐 반올림이나 뭐 이런 얘기 나오면 12mm를 해주시면 되고요. 교재에는 보시면 12mm가 정수화가 안 되어 있는데도 정답이죠. 자, 요거 정수화 고려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3번 기어의 이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기어의 이수. 자, 이수라고 단순히 나왔죠. 3번 기어의 이수 함께 구하겠습니다. 3번 단순하게 이수라 나왔죠. 그러면 원동의 이수 Z1 그리고 종동의 이수 Z2를 다 같이 구해보겠습니다. 모듈이 얼마 있었어요? 모듈 2번에서 구했던 모듈 그죠? M은 12mm였습니다. 12mm. 그래서 이 12mm를 1번에서 구한 D1의 값 D1의 값은 60mm였죠. 60mm였고 그리고 속도비를 통해서 D2를 구한 다음에 이 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어에서 직경은 D는
모듈과 이수의 곱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원동의 이수는 원동의 직경을 모듈로 나누면 돼요. 원동의 직경 나와있죠. 모듈 나와있죠. 60을 12로 나누면 말도 안 되게 5개라는 이빨수가 나옵니다. 자, 5개 굴러가지도 않습니다. 이거 언더컷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굴러갈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자, 요거 Z1이고 Z2의 경우는 그리고 정동의 기호의 수 Z2를 구할 때 D2로 계산하지 않고 구해 보겠습니다. 정동의 기호의 수는 원동을 알죠. 그리고 속비를 알아요. 이 수가 원동보다 이 속비의 역수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Z1 곱하기 속도비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Z1 얼마입니까? 5개죠. 5 곱하기 속도비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역수죠. 그래서 2를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수가 10개 나옵니다. 10개. 말도 안 되는 굴러가지도 않는 기어 이 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요 필답 시험이니까 이렇게 꼭 부르셔갖고 답안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